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이 트렌드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올해 정말로 좋은 일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좋은 일들이 많이 넘쳐나길 바래 봅니다. 26년 붉은 말의 해, 적토마의 해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니까 괜시리 정말 열심히 달려갈 것 같고, 근데 붉은 말이라고 하니까 정말 힘이 넘치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이 액자에다가 말들의 사진을 걸어놔서 말 5마리, 7마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안에 힘을 또 불러오는 기운의 액자를 걸어둔다고 하기도 하죠. 그만큼 올 한 해는 우리 기운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힘찬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년 1월달이든 2월달이든 눌림시 매수 관점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증시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세 에너지입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주봉과 월봉 에너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우상향 에너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혹시나 1월 달에 바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은 가다가 조금 쉬어가면은 땡큐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눌릴 때 무서워하지 말고 눌림시 상방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간단한데,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주봉 차트를 보자입니다. 주봉 차트를 볼 때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스토캐스틱 삼형제 파동의 바닥권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은 현재 삼성전자 주봉 차트입니다. 항상 삼성전자가 바닥을 다질 때에는 삼형제가 먼저 바닥을 다졌어요. 그리고 캔들이 바닥을 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24년, 25년 바닥권에서도 스토캐스틱 삼형제가 먼저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다졌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주봉 에너지상 스토캐스틱 삼형제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밑에서 스토캐스틱 에너지를 만들어 주느냐, 이 중기적 흐름에서 주봉 차트로 바닥권이 체크가 되어야만이 물려도 올라가는 레벨을 볼 수 있겠고, 존버해도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 물타기를 해도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매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중장기 매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중장기 성향 스타일을 원래 선호했었습니다. 실제로 주식 매매할 때 단타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매매를 주로 진행을 했었죠. 그만큼 직장인들에게 잘 맞는 매매 기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주봉 차트상 스토캐스틱 삼형제 바닥 파동 에너지가 우리 직장인분들에게, 그리고 차트를 자주 보지 않는 좀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나 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는 둘 다 좋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상승 탄력을 받쳐주는 대형주들이 점진적 우상향을 만들어주면서, 대형주들이 점진적 우상향을 만들어줄 때 중소형주들은 조금씩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주들이 살짝 쉬어갈 때 중소형주들은 쉬지 않고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대형주가 가고 어떨 때는 중소형주가 가고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둘 다 가고 있는데 중소형주가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 원대 미만 종목은 혼자 하시면은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3천억, 종목을 볼 때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만 따져보세요. 시가총액이 3천억 이상이다,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 싶고요. 3천억 미만이다, 과감하게 제외시키기 바랍니다. 중소형주가 더 간다는 레벨이라는 말은 이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간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은 코스피도 올라가겠지만 코스닥은 더 세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올라가긴 올라가고 둘 다 에너지를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코스닥 에너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물론 내려올 때도 탄력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둘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스닥도 저는 기대를 해볼 법하다. 코스닥 1000포인트 사실상 이미 뚫려 있다. 느끼지 않을 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력의 매집으로 보여서 상방턴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은 역시나 AI에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당연히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네이버 카카오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네이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을 완전히 다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등락을 주면서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크게 변동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건 앞전 매물대를 깨지 않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딱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올라올 자리에서 올라왔고 거래량 터질 만한 자리에서 터져줬고 삼박자가 다 옳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이버 또는 뭐 카카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핵심은 AI 관심 종목입니다. 26년도는 AI 외에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전 종목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들은 다 들어갈 거예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도 AI가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뭐 로봇,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AI가 들어갈 거예요. 단 그 중에서 AI라고 이름만 붙이는 종목들도 있겠고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잘 되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잘 되어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AI가 움직이기 위해서, 기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지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전지는 2차 전지죠. 충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배터리를 갈아 끼울 필요성도 존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AI가 발달되면서 2차 전지의 필요성은 더더욱 올라갈 거예요. 로봇뿐만 아니라 휴대폰 아니면 전자기기들, 노트북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2차 전지, 전지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같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2차 전지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단 흐름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탑픽을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은 저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고 또 시장에 관심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포스코 홀딩스 월봉 차트를 쓱 보면은 역사적으로 월봉의 바닥일 때 바닥이고 바닥일 때 바닥이었던 것처럼 바닥일 때 바닥이었고 지금 바닥일 때인데 아직 올라가기 딱 직전이거든요. 정확하게 포스코 홀딩스는 1년 동안 바닥을 다집니다. 그리고 1년 뒤부터 올라가는 레벨을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25년도 한 해는 바닥을 다지는 해였는데 올해 26년도 붉은 말의 해가 됐듯이 포스코홀딩스 양봉 에너지를 줄기차게 뿜어낼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2026년도는요. 과거 1980년도부터 있었던 주식시장과 판이하게 다른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근거는 AI입니다. 그 전까지도 물론 AI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지만은 2026년도부터는 AI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력이 상당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를 활용한 매매, AI를 활용한 기법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지금까지 세력들이 움직였던 흐름과 조금씩 변화되고 있거든요. 당장 지난 2025년도만 생각을 한번 해봐도 흐름들이 약간 좀 다른데 여기서 내려갈 타이밍인데 왜 올라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구글의 제미나이, 챗GPT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업데이트가 활발하게 되면서 일주일 단위로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2026년도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기관들도 세력들도 고래들도 AI를 활용한 어떤 알고리즘 또는
스킬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이 매매법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낼 필요가 있겠고, 또 나만의 기법을 만들어서 AI에 적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당장 개인 투자자들이 행동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AI가 시장에 어떠한 기법으로 적용이 들어오는가, 그것만 일단 잘 관찰하게 되면은 그거를 공략을 해서 반대로 매매를 해서, 또는 그거를 잘 올라타서 세력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26년도는 그런 것들을 잘 적응해 나가느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AI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AI는 거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절대 거품이 될 수 없고요. 장미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6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인드를 가져가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부분들도 모두 잘 돼서 올 한 해는 적어도 300% 이상의 수익률을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참 다사다난했고요. 2025년 상반기 하반기 흐름이 완전히 다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락이 한번 나타났었고요. 2025년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못 본 상승 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5년에 단기 지수 부담감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시장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해서 있는 2026년 올해 일단 상반기에는 큰 변동성은 한두 차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25년 하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이제 포모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라서 2026년은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하반기를 정리해보면 일단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졌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꽤나 부진했고요. 이러한 관성의 흐름들이 연말까지 이어졌고, 연초에는 시장은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 시작할 거고요. 기존 반도체 AI주의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성장 섹터가 조금 더 주목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주도 흐름이 바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1월 달에 있을 CES,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제약바이오 쪽도 지속적인 시장의 관심,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소형 섹터, 소형주들의 소외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1월 넘어가고 4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전망에 대한 부분에서, 연간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간 소외됐었던 낙폭과대 섹터들도 일정 부분은 연말에서 이어지는 수급 흐름으로 인해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쉽지 않죠. 다 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1월 연초의 시장의 흐름, 그리고 분위기의 전환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서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뉘앙스를 많이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주식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리스크 관리 구간도 아닙니다. 지금의 포트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일단 비중 유지는 하시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주도 섹터 앞서서 대부분이 나온 것 같고요. 기존
2025년의 주도 섹터와 거의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AI가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AI는 이제 정말 주도주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도주, 반도체,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AI, 물리 AI 쪽이 부각이 되면서 기존 플랫폼 또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물리 AI 관련 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업사이클 호황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일단 상반기까지 흐름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AI에서 비롯된 로봇 sektor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도 섹터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말에 등장한 새로운 섹터인 우주항공 섹터죠. 올해는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연말부터 우주항공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은 상반기까지 상장 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축에서는 반도체와 AI가 중심이 되겠지만 그 하부 섹터에서는 로봇과 우주항공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새로운 성장 섹터들이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를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는 이제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종목들 중심으로 더욱 더 관심도가 커질 게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될 경우 지금 코스닥의 총 12종목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및 BM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ABL바이오가 지금 탑픽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알테오젠이 빠져나간 자리에 코스닥의 왕자 자리를 ABL바이오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약바이오와 다소 조금 수적으로 열세한 2차 전지 쪽이요.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 앞서 말씀드린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등 기술 이전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여전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상대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우위를 좀 점치는 바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분할 상장 이후에 좀 주가의 잦은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중장기 전망에서는 지금의 가격대는 일단 일시적인 좀 풍파에 불과하고 중장기 우상향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다시 돌아가면은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코스닥 대장주들의 중심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AI 종목이라고 딱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하부로 반도체와 로봇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죠.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여전히 그 업사이드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11월 이후 시장의 조정 장세에도 삼성전자는 10에서 11만 원대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쉽게 깨지지 않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여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던 건 기관 수급이 계속 받쳐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큰 폭의 개선세와 함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존 레거시 쪽에 대한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우위론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도 최근 투자 경고에 따른 일시적인 좀 수급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언제든지 SK하이닉스도 수급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세를 바꿀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단기 변동성이 SK하이닉스가 좀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들은 삼성전자로의 수급 유입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의 고민은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간 자리 그리고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중심의 강세장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지수 레벨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는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종목으로 집중해야 될지 어려울 정도로 활황입니다. 뭐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들은 오르는 장에 절대 저는 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빠지는 특히나 눌림 있는 조정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그 로봇주들의 로봇 섹터의 조정 흐름이 나타날 때는 적극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 아무래도 로봇 쪽에서의 가장 키워드는 액추에이터라든지 로봇 핸즈,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뭐 아무래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로봇 핸즈, 액추에이터 쪽은 로보티즈가 가장 흐름이 가장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 그간 단기 종목 상승이 좀 컸었던 종목들도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큰 변동성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존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담아 놓으신다라고 하면 또 충분히 또 수익 구간에서는 또 수익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장의 수급은 연말까지 수급은 기관이 주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10월달 이후에 높아진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월 기준으로 계속 순매도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외국인들이 쉽게 지금 들어오기에 적절한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초에도 만약에 지금의 환율 수준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연초라고 해서 갑자기 담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때는 여전히 기관 수급이 더 중요하고 기관들은 또 연말에는 이제 북클로징이라고 해서 일단 기존 보유 주식들을 일부는 좀 정리를 한다거나 비중을 좀 줄이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러다 보니 연초에는 다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포트를 좀 채워넣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간 비었었던 섹터를 보게 되면은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이라든지 전력기기 쪽 이쪽 기존의 이제 중형 섹터들 같은 경우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쪽에서 어느 섹터가 먼저 기관들이 다시 또 주워 담을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놓지 않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꾸준히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유지할 겁니다. 그럼 남은 포트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담을까라는 부분이 또 중요할 것이겠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코스피 4,000에 대한 달성 이후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놓긴 했는데요. 이제 연계금을 활용한 코스닥 거래 증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계금이 그렇다 할 큰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연계금은 워낙에 좀 큰 자금으로 그렇게 짧게 매매하는 투자 집단이 아니에요. 연계금은 운용 자금 대비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마디로 잦은 매매가 좀 일어나지 않는다. 연계금은 좀 종목을 좀 길게 보유하고 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코스닥 시장과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 연계금의 수급도 중요하다. 하지만 선제적으로는 기관 수급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연계금의 수급을 조금 더 저는 연계금보다는 기관의 수급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서 기관 수급 우위 종목들 중심으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연말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 성장 섹터라고 했었던 로봇과 우주항공 쪽이 이제 새로운 또 강자로 좀 편입이 됐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탑픽을 잡자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 그 우주항공 쪽은 테마의 느낌이 아직은 좀 더 짙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로봇 쪽이 오히려 성장 그 기대감과 성장에 대한 그 여유폭도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섹터를 주목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물론 하반기에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기회로 로봇 섹터를 좀 담는다. 그리고 로봇 섹터 종목이 너무 많고 그날 움직이는 종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로봇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연초 효과가 로봇은 연초 효과가 좀 가장 크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로봇에는 단순 로봇이라기보다 로봇은 하나의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투자 키워드를 잡을 때 최근 테슬라의 흐름을 좀 잘 보시다라고 말씀드려요. 테슬라에서 파생된 키워드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지 테슬라가 지금 추구하는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는 우주항공 쪽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인 고점을 좀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테슬라의 키워드와 좀 매칭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의 주요 키워드를 좀 잡고 가신다. 그러면 여전히 로봇은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남는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이 어려웠던 부분은 대형주 쏠림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조금은 좀 빨리 매도하신 경우가 있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오랫동안 지금 아마 정리가 안 되신 종목들 많을 거예요. 빠르게 시장과 수급의 흐름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작년에 하반기에 대형주를 계속 밀면서 코스피 중심의 시장이 될 거라고는 또 예상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분명히 바뀐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내가 실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 이제 코스피는 일정 부분 단기적인 지수 고점에서 머무를 동안 코스닥이 따라와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코스닥 종목들을 더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빠르게 좀 전환을 해서 여전히 대형주 그리고 주도주 중심으로 빠르게 포트를 변경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바로 고민하실 건 아니에요. 예, 지금 바로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을 빠르게 캐치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적어도 1월 중에는 그런 고민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지금 연초에 시장 전망을 해도 매번 그랬습니다. 연초 모든 전문가들 뭐 여러 방송에서 상반기 전망을 하지만 그에 맞게 따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당히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고요. 너무 어찌 보면은 좀 너무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좀 방송에 이런 분위기에 편승되지 말고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내 계좌에서 어떻게 보면 내 계좌에 내 종목들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가져갈 종목, 버릴 종목에 대한 좀 정리를 하는 1월 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는 조금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 보다 더 성투하시는 이트렌드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